안녕하세요. 차량케어 1번가 팅글라TV입니다. 최근 급발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급발진 의심 사고 건과 그 다음에 급발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블랙박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다본다 김현태 부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그 급발진 의심 사고 건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쵸, 많이 그런 나오죠. 뉴스들을 보시고 대표님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참 안타깝고 좀 비극적이죠. 그걸 당해시는 그 당사자와, 네. 그 다음에 그 유족들은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겠습니까? 뭐 사실 이 급발진 의심사고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는 계속 빈도수가 네. 높아집니다. 특히 뭐 내연기관도 있지만은 특히 네. 전기차 부분이 좀 수요가 네. 급증하면서 국내 전기차 수요량이 벌써 54만 대가 넘는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연기관 쪽에 흡입압력 폭발 배기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거와 배터리 부분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적으로 바뀌다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전기차가 주로 이제 컴퓨터화가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사실 좀 더 내연기관보다는 많이 빈도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강릉 급발진 사고가 또 사회적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부분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올 2024년 7월 정도 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시청 앞 교차로 사고, 네. 급발진 의심 사고인데 네. 이건 어찌 보면 대형 사고지 않습니까? 대형 사고. 네. 네. 예, 약 13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얼마나 큰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까? 네. 그래서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어떤 입증 자료나 뭐 어떤 근거 자료가 조금만 더 있고 그리고 이 메이커 제소자사들도 그렇지만 당하는 또 이 소비자는 얼마나 또 이 서로 간에 이 마음이 뭐 좀 제조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걸 판명하려고 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만은 소비자들은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원채널하고 투채널 전방 후방 이걸로 의존하는데 나머지는 뭐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뭐 페달 블랙박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 어쨌든 간에 이 사고가 사회적 큰 이슈화를 불러일으키면서 EDR이라는 기능을 좀 국가수에서는 그걸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EDR 자료, 그러니까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 기능, 그냥 사고 기록 장치죠. 그게 사고 기록 장치인데 이 사고 기록 장치를 사고 직전과 사고 시점, 그다음 사고 난 후에 모든 데이터, 그다음에 주변 여러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록이거든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국가수 쪽에서는 이런 EDR 장치에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아마 법원 쪽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법원 쪽 자체도 어떤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EDR 장치를 신뢰를 하고 그 기록의 결과를 보고 아마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은 뭐 시청 교차로 큰 대로변에서 나온 사고도 결국은 페달 오인 가속 과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가 좀 소비자들도 이런 걸 대비해서 좀 이렇게 입증할 자료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인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견해입니다. 뭐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제조사나 정부 기관은
소위 말해서 이제 EDR부터 자체적으로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어떤 장비와 그렇죠. 또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는데요. 억울한 거는 이제 개인들이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사실은 뭐 페달 5인 과속 과실로 이렇게 몰려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차에 정말로 급발진이 의심되는 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개인들이 이제 알아서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예. 결국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차에 장착을 할 수 있는 블랙박스밖에 없는데 요즘에 예. 그런 이제 블랙박스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래도 블랙박스에는 어떠한 그 주요 기능들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이 되는 건지 또 소비자들도 또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그 소위 급발진 의심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블랙박스를 선택하는데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들분께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원래 뭐 자동차용 지금 블랙박스도 처음에는 이게 뭐 저희가 과거에 보면은 뭐 접촉 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자꾸만 그게 커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록 장치, 예, 이게 지금 말하자면 블랙박스죠. 그래서 완채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전방, 후방, 예, 이렇게 해서 전방에서 나오는 접촉, 후방에서 나오는 접촉, 이걸 70dB를 가리려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게 블랙박스 저장, 그러니까 자기가 운행하는 거를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지금은 많이 CCTV를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기록 장치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가 2000년도 뭐 2010년이나 15년 지금까지 계속 왔다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이슈, 말하자면 급발진 의심사고, 양측면 사고, 여기 또 사각지대거든요. 이런 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이제 최근에는 좀 모 회사들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소비자들 분께서 가장 블랙박스를 그런 입증 가능하고 또 그런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블랙박스는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AS에 관련된 그죠? 사후 대책 수리가 잘 되는 쪽이 낫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증 자료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완투 채널 가지고 밖으로 보는 거 가지고는 급발진 의심사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증거물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페달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페달만 가지고도 좀 입증 자료로 하기는 부족합니다. 왜냐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근데 악셀에다가 RPM이 어떻게 올라가고 회전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 기아봉을 위치를 어디다 놓는지 그죠? 그 다음에 당황하는 내 이 모습 그 다음에 뭐 음성 녹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근데 모 회사에서 최근에 나온 한 7월 달에 좀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제품은 지금 말씀드린 페달 페달을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계기판의 움직임 그러니까 속도계하고 RPM 다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아봉의 위치 그 다음에 운전자의 의도 파악 아무래도 뭐 당황하게 되면 소리도 지르고 왜 이러면 당황하게 되면 뭐 기아봉도 드라이브 있다가 뭐 파킹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현상 그리고 전방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우측 사이드 밀러까지 전방이든 어라운드 뷰 형태의 그런 자료가 뷰를 촬영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입증 자료 드리지 못했던 전방 후방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예, 내 앞에 있는 계기판, 페달이 어떤 페달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기판의 정보, 그 다음에 기아봉의 위치, 그 다음에 운전자의 의도 파악, 그 다음에 좌측 우측까지 전방위적으로, 예, 이거 어우러진다고 하면은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을 때 입증할 만한 자료라고 봅니다. 요 정도가 되면은 최근에 있는 그 서울시 쪽에서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자도 이 급발진 사고 원인 및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제 그때 회의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 바로 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만 가지고는 고객들이 그래도 내가 가해자는 되지 말자. 예, 가해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지금 나도 몸을 다치고 내 차가 다 망가지지만 남을 피해를 주니까. 예, 또 시청 앞 그 교차로 사고처럼 그런 큰 불상사가 난다면 얼마나 진짜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적어도 가해자는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뷰가 나온다고 하면은 입증 자료로서는 좀 충분하다 보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예, 그때 토론에서 그렇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아,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예, 내연기관 자동차 외에 예. 전기차가 대단히 지금 사회적인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전기차 부분은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예. 좀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거의 그 내연기관차하고 별반 다르지 않나요? 글쎄요, 내연기관은 아무래도 동력기관이 그 흡입 압축 폭발로 이루어져서 그쪽에서 열 에너지를 나와서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고, 아무래도 전기차는 배터리지 않습니까? 이 동력 전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차는 거의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의 사고 빈도수가 훨씬 높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토대로서 좀 보는 경향은 전기차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나온 사고 건수만 보더라도 전기차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컴퓨터화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제조사 메이커, 자동차 만든 제조사 쪽도 아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전기차가 특히. 예,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누적으로 우리 국내에 한 몇만 대 정도가 지금 제가 좀 듣기로는요, 네. 제가 좀 알고 있는 거는 한 작년 기준인가 2023년 기준에 한 54만 대 정도 네. 나가는 걸로 좀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내연기관 차나 전기차나 결론은 이제 운전하는 개개인들이 그렇죠. 그 어떤 차라 해도 예. 이제 급발진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알아서 대비를 해야 되고 예. 또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그렇죠. 각자 알아서 이제 장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어느 정도 이게 그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그 정부 기관하고 제조사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관련 전문 단체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작년에 네. 작년에 2월 달에 서울시에서 이제 그 전문가 집단이죠. 말하자면 변호사, 그다음에 자동차 전문,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위원 이쪽 부분이 다 모여서 네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그다음에 이거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네. 제가 듣기로는.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나온 정책이 그래서 이제 페달 블랙박스만이라도 우리가 권고를 하자.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쪽 회의 결과는
페달 블랙박스를 권고 형태로 해서 2023년 11월경에 제가 권고사항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만 나온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거를 계속 토론을 전문가 쪽하고 계속 그 제조사 쪽이나 국가나 협의를 많이 토론을 거쳐서 이건 사회적 큰 이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소비자들은 지금 그냥 턱없이 지금까지 나온 게 다 패소지 않습니까? 증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증거 자료가 일단은 거의 부족한 상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방위적으로 페달과 그래도 계기판을 정보를 볼 수 있고 기아봉 위치 그 다음에 전방위전 좌측 우측까지 모든 사항을 어우러지게 볼 수 있는 그러면 이 정도는 가지게 되면은 적어도 내가 가해자는 되지 말아야지 않습니까? 가해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출한다면 입증 자료로서는 그 당시 토론에서도 상당히 그 정도가 되면은 입증 자료는 충분하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나오는 모 기업 회사 제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 제품이 그런 뷰가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페달만 나와가지고는 이게 왜 또 자료가 부족하냐면 물론 계기판 자료도 없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라운드 이쪽 부분이 한 파일로 녹음까지 동시에 한 파일로 딱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국가수나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제출할 때 어떤 위의 변조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가해자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고객 소비자분들께서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그래도 좀 많은 어떻게 보면 불안과 근심보다도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을 덜어놓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그렇죠. 우리의 차가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스스로 준비를 하셔서 정말 억울하게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저희 그 시청자 소비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김현태 부대표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